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드디어 이런 날이 오네요. LGCNS의 상장일 체크 포인트를 짚어봐야 되는 날이. 아무래도 오늘 상장한 아이지넷과 PI 때문에 걱정이 더 커지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또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랬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수급이 좀 약하다 싶은 시점에 분위기를 반전시켜 줬었고, HD현대마린도 약간 약하다 싶을 때 힘을 바짝 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여급은 아니지만 더본코리아도 그랬었죠. 마이너스가 디폴트던 시점에 혼자서 유유히 잘 갔습니다. 그리고 산일전기와 시프트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수급이 불안하던 시기에 상장했는데 그래도 밸류 예상치 정도는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대여의 힘이라고는 생각을 하고요. LGCNS는 기본적으로 코스피 상장이고 또 증거금 21조 원을 모았던 인지도와 관심도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PI와 아이지넷 이런 친구들과는 사실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너무 미리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같이 그럼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해 볼게요. LGCNS는 LG그룹의 IT 계열사고요. 캡티브 수요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이뤄온 회사입니다. 공모가는 상단인 61,900원에 확정됐고요. KB, 미래, 신한, 대신, NH하나 총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이 진행됐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증권사에 청약을 하고 배정을 받았는지 최종적으로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최종 배정 내역부터 확인을 해보면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사주에서 미달이 발생했습니다. 정확히는 71만 3,116주가 미달이 됐어요. 그래서 청약률은 81.61%를 기록했습니다.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500만 원 정도, 사실 아주 크진 않았는데 청약에 참여한 금액은 1인당 약 2,800만 원 정도가 된 거네요. 그래서 이전에 진행된 대여급들하고 비교를 하면 1인당 평균 참여 금액은 확실히 낮은 편이긴 합니다만 최근의 시장 상황이나 공모주의 성과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면 청약률 자체가 문제 삼을 만큼 낮았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습니다.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이 미달분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추가로 다 배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균등 배정을 받을 수 있는 확률도 높아졌고 비례 경쟁률도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어요. 자, 최종적으로 확약은 21.26%입니다. 수요 예측대의 10.57%에 비해서 딱 2배 정도 증가한 수준이라서 이것도 많이 아쉽기는 합니다. 대여급에서 나오는 매번 똑같은 레퍼토리죠. 외국인 특혜 때문입니다. 수요 예측대 참여한 비율이 국내 기관 97.10%, 외국 기관은 2.90%밖에 안 됐는데요. 근데 최종적으로 배정은 국내 기관의 84.69%, 외국 기관은 15.31%로 이루어졌어요. 네, 그리고 국내 기관은 확약 비율이 그래도 25.11%가 되지만 외국 기관 투자자는 확약 비율이 0%다. 분명히 수요 예측 때 확약을 신청한 거래 실적 무해외 기관도 있긴 했거든요. 근데 확약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 기관들한테만 배정을 한 겁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확약을 많이 높이지 못한 거죠. 이게 상장 주관사들이요, 외국계 증권사나 운용사를 고객으로 좀 유치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또 청약 수수료에도 차이가 있어서 더 그랬는데 지금은 국내 기관이나 외국 기관이나 청약 수수료는 동일하게 배정 금액의 1%입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최종적으로 확약은 조금 아쉬운 수준이고요. 적용을 하면 상장일에 유통가능 물량은 26.88%로 소폭 감소합니다. 공모가 기준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1조 6,123억 원의 규모, 어마어마하죠. 자, 상장일에 매각 가능한 주체별 비중을 보면 기존 주주가 46.45%로 1등, 그 다음에 국내 기관이 25.95%, 그 다음에 일반 청약자가 21.34%, 그 다음 외국 기관이 6.26% 순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선 최종 조건들을 공모 규모가 비슷했던 대여급하고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공모 금액이 1조 원 언저리였던 것들은 현대중공업과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빅히트, SK바이오팜 정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비교를 해보면 LGCNS는 최종적으로 확약이 확실히 낮아요. 그렇죠? 그리고 유통 물량도 10% 미만 또는 10%대인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26.88%로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통 가능 금액도 이 중에서는 가장 크긴 하고요. 또 기존 주주의 비중 또한 빅히트 다음으로 높습니다. 보통 대여급들은 주요 주주들이 회사의 지분을 다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아서 상장일에 공모주주의 물량만 유통 가능한 케이스들도 있고 좀 그렇기는 하죠. 근데 LGCNS는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의 비중이 조금 높다. 자,
넘어가서 시간을 좀 빨리 감아볼게요. 최근의 대여급들과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산일전기, 시프트업, HD현대마린, APR, 에코프로머티, 두산로보틱스 정도. 보면 여기서도요, 최종적으로 확약은 확실히 낮은 편이에요. 에코프로머티를 제외하고는 거의 50% 수준을 기록해줬습니다. 유통 물량도 APR 다음으로 많고 유통가는 금액은 지금 넘사벽으로 매우 큰 규모인 거죠. 기존 주주의 비중은 시프트업이나 APR에 비해서 그다지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LGCNS의 상장일 기존 주주 물량은 얘기했듯이 소액 주주들의 지분이 대부분인데요. 장외에서 최근 한 3년 동안 거래된 내역을 보면 공모가 아래에서는 거의 없었다. 그 이전에는 공모가 아래에서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한데 우선 사이트에서의 확인은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최근 몇 년간은 공모가 아래에서 매수한 기존 주주가 거의 없기 때문에 상장일에 공모가 부근에서 던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자면 LGCNS는 기존 주주의 비중과 투자 단가가 두렵다기보다는 최종적인 확약 비율과 유통가는 물량 그리고 유통가는 금액의 조건이 다른 대여들에 비해서 불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기사를 좀 찾다 보면요. LGCNS는 HD 현대마린솔루션과 많이 닮아있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재무적 투자자의 구주 매출 비중이 50%라는 것과 중복 상장의 이슈가 있었다는 게 닮은 거지 최종적인 조건은 하나도 안 비슷합니다. HD 현대마린은 최종적으로 확약이 55.20%에 유통 가능 물량은 10.23%밖에 안 됐고요. 상장일에 유통 가능한 기존 주주의 물량이 없었어요. 조건이 베리 나이스했죠. 그렇다 보니까 중요한 포인트는요. 상장 당일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왜 상장일부터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동참을 했을까?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을 노린 투기적인 포지션이 유입이 됐던 거예요. 유통 물량이 적고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으면 맘먹고 올리는 게 조금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시총 50위 이내로 만들어보자 하면서 좀 인위적으로 들어왔던 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패시브가 나온 괴물을 꿈꿨었지만 결말은 계획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LGCNS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코스피 200의 특례 편입 기준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는 상장 후에 15거래일 동안 평균 시가총액이 50위 이내이면 가능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유동시총이 52 종목 시가총액의 0.5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까지 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시죠. 2월 3일 기준으로 시가총액 52 종목은 하이브인데 하이브의 시가총액은 약 9조 4,342억 원이었어요. 그러면 주가가 한 58% 오르면 시총 50위 이내라는 조건은 만족시키는 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하이브 시총의 0.5배는 약 4조 1,171억 원인데 LGCNS의 최종 유동시총은 지금 약 1조 6,123억 원이니까 유동시총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주가가 약 2.9배, 거의 3배 정도 올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사실상 단기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즉 코스피 200 단기 특례 편입을 노린 그런 투기적인 기관 매수세는 좀 덜할 수가 있다는 거. 더군다나 유통 물량의 조건이 다른 종목 대비해서 좀 불리하기 때문에 쉽게 이걸 들어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더 소극적일 가능성은 있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손실이 난다는 소린가요? 라는 질문이 지금 입끝까지 나오셨을 것 같은데 아니요. 기존의 대형 IPO에서 상장일의 고가 기준 더블 이상 또는 따상까지 밸류 대비해서 엄청나게 오버슈팅이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이 덜할 수 있다는 것이지 손실 리스크가 커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가 조건을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설명을 열심히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기관 매수세가 약하다고 하더라도 상장일에 에코프로머티나 두산로보틱스, APR 같이 개인 매수세가 주가를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개인 매수세가 유입이 되려면 중요한 것은 가격 메리트인 거죠. 싸다고 생각이 들어야 살 테니까. LGCNS의 25년 예상 순이익과 삼성 SDS, 현대오토에버, NTT 데이터그룹의 2월 3일 시가총액 기준의 평균 펄을 적용을 해서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을 해보면요. 약 87,445원이 산출됩니다. 공모가보다 41.3% 높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수요 예측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삼성 SDS의 밸류가 좀 낮은 건 IT 서비스보다는 물류 사업의 매출 비중이 높은 탓도 있다고요. 물류 쪽에 좀 매출 상승도 제한되고 영업이익률도 낮아서 이로 인해 저평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대오토웨버는 IT 부문과 차량용 소프트웨어로 사업이 좀 나눠지는데 IT 부문의 매출 비중이 80% 후반대라 LG CNS는 삼성 SDS보다는 현대오토웨버의 PER을 좀 적용을 하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또 회사가 순이익률도 가장 높고 논캡티브의 비중도 가장 높다라는 측면에서 LG CNS에 더 높은 펄을 부여해줘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본 거예요. 삼성 SDS보다는. 그래서 현대오토웨버의 24년 예상순이익 기준의 PER인 23.46배를 LG CNS의 24년 예상순이익에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약 9조 원이 나오더라고요. 삼성 SDS 어제자 시총 기준으로 비슷해진다는 건데 그럼 주가는 약 92,900원입니다. 딱 공모가보다 50%딱 높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40에서 5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대형 IPO는 그래도 계산한 이런 밸류 정도는 해주더라고요. 그 이상 가주면 땡큐고요. 자, 장외에서 현재가는 91,500원, 공모가보다 47.8% 높은 수준 유지가 잘 되고 있고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괜히 긍정의 기운을 조금 더 불어 넣어보자면 지금 딥시크의 등장으로 AI 주도주의 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고성능 GPU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동안 반도체나 전력기기 관련 섹터가 엄청 호시절을 누려왔는데 AI 개발의 문턱이 좀 낮아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생겼다는 측면에서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아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I와 클라우드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 SDS와 LG CNS 둘 다 수혜주로 분류가 되거든요. 상장 당일에 딥시크의 힘이 얼마나 강하게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도 다 끌어오고 싶어지긴 하네요. 네, 그럼 LG CNS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G CNS가 기존 대여급에 비해서 불리한 조건들이 확인이 되긴 했고 그리고 코스피 200 특례 편입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욕심내지 않고 목표한 수준인 40에서 50% 정도에는 분할 매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피 200 수시 변경 특례 편입은 불가능해도 12월 정기 변경 때는 편입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럼 패시브 수급은 상장 당일이든 아니면 그 이후든 들어오기는 할 거예요. 자, 최근 대여급 중에서 시초가와 고가의 갭이 좀 많이 벌어졌던 대표적인 두 종목은 HD 현대마린과 에코프로머티가 있는데요. 이게 현대마린처럼 엄청난 기관 수급 유입이 당일부터 가능할 것이냐 아니면 에코프로머티처럼 광기 어린 개인 매수세가 붙을 수가 있을 것이냐 생각을 해봤을 때 둘 다 LG CNS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하지만 상장일에는 늘 예상과 다른 흐름이 보여지기도 하니까요. 우선 상장일의 기관 수급 계속 확인하는 건 필요하겠네요. 네, 부디 내일은 다들 흐뭇한 미소 짓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는 진짜 힘차게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